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?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 상황까지 온 거지? 업체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죠. 저라는 사람이. 제 입장에서는 맞춰보고 뭐가 토달지 않고 다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원한 거는 3억 4천만 원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?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. 어디까지가 업견적이 나오는지 나는 알고 해야겠다. 저는 아는 게 없잖아요.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지식이 없으니까 만나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. 현장에 다른 시공자랑 갔을 때는 유치권 행사라는 무은짝이 붙어 있었습니다. 이 첫 건물 진짜 쉽지 않네요. 숙박업을 하면서 겪고 싶지 않았던 일을 실제 겪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누굴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닌 사실 공유용으로 전달드립니다.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. 저는 2025년 10월에 모텔 하나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. 해당 모텔은 제 현금 약 3억 원이 드는 꼬마 숙박업 모텔이었습니다.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이 필요했는데 은행의 대출 조건이 시공사에서 건축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면허가 있는 곳이랑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지인을 통해서 급하게 시공사를 찾게 되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제가 많은 곳이랑 견적을 내보지 못했고 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 상황은 긴급하게 돌아갔고 유치권 행사라는 문제까지 생기게 됐는데요. 여기 포인트에서 한번 설명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1억 이상의 시공을 하게 된다면 먼저 설계 도면을 따로 그리시고 그 도면을 그리실 때 원하시는 디자인과 구성을 모두 다 그 단계에서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. 총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. 첫 번째, 도면 그리기, 설계 단계입니다. 이 도면만 그리고 이 공간 디자인만 하는 건축사를 찾아가야 되는 종합건설.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몰랐고 그냥 시공하는 업체만 찾았습니다. 패착이 있었어요. 두 번째로 이 도면을 그리는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. 온라인 상에서 건물을 세웠다 부셨다 세웠다 부셨다를 반복한다. 이 설계단만 한 달에서 3달은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. 이때 디테일하게 손잡이, 프레임, 재질 모든 것들을 구성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통해서 설계를 다 한 다음에는 이 설계안을 갖고 시공을 하실 시공사를 찾습니다. 이 시공사에서는 이미 내가 있는 계획대로 시공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. 비교 견적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나랑 소통이 잘 되고 제대로 일을 잘 해줄 것 같은 시공사를 선택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이 에어비앤비 주택처럼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저랑 같이 공사했던 대표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대표님이랑은 은행에서 요청하는 그런 서류를 작성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시공사랑 했더니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설계까지 다 맡기다 보니까 설계단에서 제가 충분한 의견을 피력을 안 했고 이유는 바빠서 되게 제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에어비앤비처럼 하면 되겠지? 에어비앤비도 제가 잘 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아무래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견적이 맞춰주고 싶었겠죠. 아기를 가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3억 4천만 원에서 끝이 안 나고 3억 6천 그 이후에 또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.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3억 4천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게 목표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. 어디까지가 업견적이 나오는지 나는 알고 해야겠다. 근데 저는 아는 게 없잖아요.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지식이 없으니까 만나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언이 필요하고 그 조언을 받으려고 했던 분은 제가 친척 중에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시공을 하는 사람을 분리를 해서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 제가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야 원하는 바가 진행이 되는데 계획을 세우는 설계단과 시공하는 실무자를 동일한 팀으로 가니까 제 의견이 피력이 될 수 없는 구조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놨었던 거더라고요.
그래서 결국에는 공사 중지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원인을 업견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쪽 시공사에서는 소통의 부재로 보는데 그렇게 이제 뭐 돈을 어떻게 주냐 마냐 얘기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현장에 다른 시공자랑 갔을 때는 유치권 행사라는 문짝이 붙어 있었습니다. 저는 유치권 행사 포기각서를 받고 시작했던 공사였어요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문짝을 단 게 제 건물을 파손한 거죠. 근데 거기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고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한다 이건 거죠. 그래서 제가 느낀 부분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? 뭘 이렇게 잘못해서 이 상황까지 온 거지? 업체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죠. 저라는 사람이. 제 입장에서는 맞춰보고 뭐가 토달지 않고 다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원한 거는 3억 4천만 원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?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합의하고 잘 마무리를 했는데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입장 차이가 좁히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서로 그냥 양보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합의가 안 됐던 포인트는 공사 진행률이 100%가 다 진행이 아니었는데 100%를 지급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타협이 서로 안 됐던 거예요. 제 입장에서는 100% 진행을 다 안 했는데 100%에 대한 왜 수수료를 받냐. 거기 입장에서는 공사 중지를 너가 했으니까 너에게 귀책이 있으니 100% 지급해야 된다. 근데 거기에서 타협을 해서 60%에서 만나서 잘 마무리를 했고 서로 좋게 잘 해보고 싶었던 작업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저는 이 경험이 필요했던 것 같고 설계팀과 시공팀을 나눠서 하고 함께 할 거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채로 통솔할 수 있어야 된다. 저는 어떻게 보면 다 맡기는 것도 열심히 한 영역인 줄 알았던 거죠, 혼자. 그래서 저의 현장은 열심히 다시 다른 분과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 첫 건물 진짜 쉽지 않네요.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세월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. 발리우드 인도 영화예요. 거기에서 나온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. All is well. 그 주인공이 항상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외쳐요. All is well. 그래서 여러분들의 2026년도 넘어지거나 내가 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? 라는 상황들이 오신다면 항상 All is well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최은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